코멘트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제가 너무 심취해 있어서 좀 목이 많이 쉬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지 주옥순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들이 이제 3박 4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집회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뜨겁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 체험을 또다시 하게 됐는데 한 7, 8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오살리 기도원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살리 기도원이 너무너무 침체해 있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이 왜 저렇게 됐나?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살리 기도원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조용할 수가 있나? 제가 이걸 보고 참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 하는 일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견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오시나.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목사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정권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잡아 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들에게 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 문재인 일당들이 5년 내내 여러분 이 정권의 불법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적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적폐 불법 비리 쌓였다고 하니까 화가 났대요. 아니, 나라를 완전히 쉽게 말하자면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적폐가 쌓여있다고 하니까 화가 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언론에서 통합, 화합, 이것을 지금 이 언론들이 밑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쟤네들이 저지르는 적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저들의 그 민낯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통합과 화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뉘앙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반대다. 절대 안 돼. 왜? 우리는 그동안 5년, 6년 반, 7년 가까이 저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자익, 공산주의자 세력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저들을 적폐로 뒤퍼시면 안 되겠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헌법이 바로 살아있고 국민들이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자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정말 치를 떨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통합이 중요하다고 해도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일당 저들에게는 불의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적폐에 저 불의에 이걸 덮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진실 규명을 목표로 정교하게 헌법 질서에 맞게 바르게 진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살얼음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측근들이 그 안에 또 통합이다, 화합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윤석열 이 당선자의 본인이 스스로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살얼음을 걷듯이 국가에 우리 국민들의 저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가 단순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항해가, 이 거대한 이 항해가 만약에 제동을 내면서 항로를 바꿔서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당선자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 국호가 전 국민의 거대한 굉음으로 저들의 항로를,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들의 걸어가는 항로를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사사로운 개인의 형님, 이권 이런 걸로 해서 덮으면 절대 안 된다. 오늘의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폐를 절대 덮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자, 좌파 진영이 대한민국의 이 5년 동안 나라의 골조를 박아놨습니다. 이 박아난 골조를 어떻게 잘라내느냐, 아니면 파내느냐, 여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영의 죄집권을 더 저들은 굳건하게 하려고 골조를 박아놨지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며 이 항로를 바르게 가라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데 지금 언론에서요, 계속 윤석열이에게, 윤석열이가 이 당선자가 계속 후보자 때 전국을 다니면서 이 언론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던졌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에서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KBS, MBC, SBS는 다 긴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계속 통합과 화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덜미에 윤석열 당선자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저들의 저항이 아주 굉장하겠죠. 저들의 저항과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적폐를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라고 윤석열 당선자가 된 것입니다. 뭐 이미 저들의 저항과 그 도전은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뭐 윤석열 당선자가 이미 이것은 습득이 돼 있을 겁니다. 자기도 이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자기를 몰아낼지는 몰랐겠죠. 윤석열 후보가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조국 수사 때 딱 칼을 드니까 바로 윤석열이를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를 시켜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행정심판을 2번이나 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만큼 이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아주 저항과 도전이 아주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좌파 운동권들이 장기적 집권을 하려고 얼마만큼 계획을 짰는지 여러분, 저들이 몽상에서 깨어나 탈환각 그 고통의 강도만큼 5년간 아마 찰지게 저들이 구축해놓은 이 이권 네트워크 질기고 강하게 대반격을 해 나올 것입니다. 이권 네트워크. 이권 네트워크가 뭐죠? 태양광, 탈원전, 옵티머스, 대장동, 화천대유, 윤미향, 김원웅, 조국,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3, 4천명, 5천명은 철장 신세를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좌파 언론들이요, 그 윤석열 당선자 측근들의 그 동창들까지 지금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보십시오. 한전의 사장까지 또 다시 재신임을 시키고 알박기, 공공기관의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권의 사례를 이 문재인 공산주의자는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정부가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3.1절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또 여성가족부의 중요성 발언을 역대 어느 김대중, 노무현 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개입성 발언을 문재인은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요 분명히 이 뇌에 관련된 치매 약을 먹고 있지 않나 저는 100% 의심합니다. 문재인 바지 사장이라니까요. 바지 사장. 바지 사장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멍롱한 데서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저들과 맞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들어가서 권한과 모든 권한을 주고 책임을 나중에 묻도록 하되 철저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저는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정치를 하게 되면 여성을 빼고 그냥 가족부로 하시든가.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 사회적 여성들의 복지 문제, 가족관계 이 문제, 신시대에 현대사회에 불어나고 있는 이 가족관계 문제점, 이런 거를 해서 여성들이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이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념과 저 공산주의자 연들과 같이 이 이념적 가족부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이 법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그 문재인 씨가 어떻게 됐든 막바지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첫 민주정부가 김대중 정부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저 한심한 문재인 공산주의자, 호남과 2030 여성들 차마 이재명 내키지 않아 2030 여성들 중에도 이재명이 내키지 않는 사회 진보들을 교모하게 겨냥을 해가지고 전략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자, 이번에 그런 발언을 해서 문재인 씨가 덕을 좀 보고 이재명이가 덕을 봤지만, 저들이 0.7%인데 이 부정투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부정투표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이거를 중앙선관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가담했는 자는 모조리다 철폐를 내려야 되고, 노정희, 김세환 이 두 연놈들은 철장 시세를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 당선자는요, 이번에 이 얼마 있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좌파들이요 어떻게 나올지 아십니까? 겨우 0.73% 이 정권이, 우리는 너가 아무리 그래도 180석이 있다, 지방선거 자신감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는 정치공학적으로 이 계산을 복잡하지만 잘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월 1일이 지방선거예요. 지금 김호수가 저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해 나갔다면 매우 점진적으로 이 수사가 3분의 1 정도만 수사를 해도 문재인 저 일당들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자체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패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보라는 저 거짓 프레임에 저것은 진보가 아니라 좌익 앞잡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180석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어.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가면 돼요.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이 통합과 화합에 언론들의 이 말장난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언론이 지금 윤석열이 길들이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박한명이라는 칼럼이 언론 노조에 말려들지 말라.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특별 다수세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고 언론 노조 정치적 강령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자, 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재. 이게 KBS 사장 김희철. 이자들이요, 뭐라고 지금 윤석열이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면 화합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이 정부가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들이 전부 좌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 동안 뿌리가 박혀 있어요. 이거 그냥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윤석열 후보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참모나 또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여러분 다 멀리 해야 됩니다. 이들이 잘못 발언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신정부를 둘러싼 언론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윤 당선인을 막판까지 괴롭혔던 MBC 사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 KBS 임기가 2004년 12월 9일까지, MBC는 2009년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딱 보면 100만 명이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조국이 대깨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조민을 민다. 이런 놈들이 지금 MBC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여기 보면요. 윤석열 당선인 뺨 때리고 손 내민 언론 노조. 자,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국회 사정도 윤 당선인보다 훨씬 그때는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놈들이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몰아내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장을 포함해서 경연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KBS 이사회, 이사진 교체도 2년 반 뒤에 가능하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문재인과 더불어당이 추천한 인사들 다수가 2024년 8월까지 KBS, MBC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6월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는 지방선거까지 겹쳐서 정권 초기 언론의 허니문 기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는 말이 딱 실감나는 정국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KBS, MBC 이것들을 이사진 교체도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자, 엊그제 자유언론 국민연합과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위원회에서 언론 노조를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 정권의 강성 노조 전대위로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천병 중에 천병이 바로 언론 노조입니다. 정치개혁에 앞서 언론 노조를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언론 노조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요? 이 언론 노조들은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계속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왔습니다. 저도 무지무지 당했습니다. 이놈들에게 말도 못하게 당했습니다. 언론 노조가 이러한 발언의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는 이 기류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언론이 만듭니다. 언론 노조가 만듭니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하되 일단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 교인들부터 먼저 철저하게 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명을 한 사람이 기독교인 한 명이 100명씩만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는 1000만 대한민국 국가 수호 세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대선 기간 중에 선동과 정파적인 저널리즘으로 몰고 갔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말한 국민통합은 언론으로 표출된 양당 정치의 폐단과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 특히 공론장의 양극화 양당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인수위는 언론과 미디어 정책을 국민통합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수행할 정부 조직 개편의 논의도 국민통합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누가 이 정치 언론 개혁, 자유언론 국민연합과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위원회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공론장의 양극화의 그 양당 대교 구도를 계속 확대 생산하는 공영방송, 이 지배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것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자, 저 이재명 정과 사범이라는 이런 놈을 감히 대통령을 세우겠다고 저 성추행당에서 뽑아 올려놨으니까 지금의 민주당 안에 있는 친북 친중주의자 공영 이 언론들의 여기 뒷백그라운드 이재명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금줄 여러분 이것들이 다 저 정과 사범을 당선시키기 위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냐? 이 언론들 때문에. 자, 윤석열이 뺨을 등을 있는 그대로 다 때려놓고는 이제 와서 언론 노조가 화합과 통합으로 가자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집단놈들. 우리가 KBS, MBC, SBS 안 본 지가 거의 뭐 한 8, 9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언론노조 정치개혁에 앞서 언론노조를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는 당선인의 문제인식이 진심이라면 한 가지 개혁의 팁을 주고 싶다. 언론노조는 이 강령 등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는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민주단체 및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리고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특정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이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이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고 윤석열 후보는 언론노조의 개혁에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의 지독한 편향성과 이 진영 논리에 갇힌 전투적 보도 10 중에 9명은 바로 언론노조 이러한 정체성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셨죠? 봄은 왔지만 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 조합의 정치활동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및 정보 진보 정치 세력 이들이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거를 알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이 문제의 심각성 이 문제의 언론의 이 잘못된 이념 정치병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한꺼번에 하면 반응이 부작용이 심하니까 조금씩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언론 개혁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국민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알고 언론 노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후보가 왜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이분의 그 윤석열 후보의 절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절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실수하면 안 돼요. 이분의 김호수 이자 저 뭐죠? 그 권선동인가? 권선동 이자가 괜히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호수 퇴장을 외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임기제는 존중한다. 정치적 독립 중립을 지켜주기 위한 김오수의 그 퇴진 문제도 자연적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오수 퇴장하라고 해야지 왜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국회의원에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몰아내야죠. 윤미향 같은 애, 그리고 이상직 같은 애, 의원들. 이런 사람을 몰아내는데 신경을 써야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화가 되도록 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통화를 하는데 왜 친구의 핸드폰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올바른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이철우 교수. 이 이철우 교수가 그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임기 끝나고 다시 연락하자며 5년간 결보를 통보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죠. 근데 이 윤석열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 김성한 초등학교 교수 핸드폰과 썼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윤석열 후보 당선자 핸드폰을 직접 미국에 가르쳐줘야서 해야지. 왜 자기가 나서서 그거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이 보안 문제라서 개인 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영향력과 기여를 과시하려는 누군가 유포했다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미국 같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할 정도면 윤석열 후보 폰으로 해야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그 방송에 나가서 헛소리 한 거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치적 독립, 중립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김호수는 자연적으로 도태하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 그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는데 한 건도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일단 5월달 정권이 새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지. 왜 윤당선인 강남 외가를 매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권성동이나 또 김성한 교수나 그런 측근을 위해서 표를 준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도 그 형님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그분은 별로 죄가 없어요. 이 문재인 일당들에 비하면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친형, 친구, 친인척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철저하게 살아는 판 위에서 조심조심 이렇게 길을 가면서 차츰차츰 이 언론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갑자기 완장천사랑 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저 문재인 일당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네들은 워낙 선동을 하는 족속들이고, 언론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좌익, 좌파 세력들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들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 사람들이 철저하게 저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지만 조심조심해서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간곡히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선 승리가 자신들의 공문이 아니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정말 국민의 힘겹게 빚어낸 이 집단 창작 작품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의 애국 세력과 애국 세력에 거기 모두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 저 선관위원을 감시 감독한 우리 애국 세력들의 합작품입니다. 망각하지 말라고 저는 권성동 의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슨 뭘 얻어먹고 뜯어먹고, 우린 이런 세력, 자유우파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나라를 똑바로 이끌어가면 결국은 좌파 세력들도 그 안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좌익과 우파의 차이는, 우파는 내가 당당하게 국가의 3대 업무, 세금 내고 국방의 업무, 교육의 업무를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좌파들은 국방의 업무도 안 지키고, 교육의 업무에도 안 지키고, 세금의 업무도 안 지키면서 이 나라를 좌익, 공산주의,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윤석열 당선자와 좌익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일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왜 윤석열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문재인 공산주의자 저 빨갱이 세력들이 그 짓을 바로잡고 그놈들의 잘못된 그 이념적 사고를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키려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밝혀나가되 언론 노조들의 이 길들이기에 절대 말려들지 말고 우리 쪽에서는 조심조심하되 저들의 적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철장 신세를 지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됐지? 아이고, 선영이 뭐 또 슈퍼 채팅을 주셨어. 아유, 김한철 TV님, 신옥래님, 오희래님, 선영님, 아이고, 무슨 또 슈퍼 채팅을 쓰셨어. 이렇게 관리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남계시롱님, 네. 최은성님, 네. 신옥래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언론 노조들이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토요일 이제 1, 3화 토요일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김대호님, 문재인은 살인마입니다. 통합은 저들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말려들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해대야 됩니다. 김영옥님, 김대호님, 감사. 백함님, 감사합니다. 고명아님, 은혜 많이 받았죠? 성령 많이 받았죠? 성령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마음을 나라를 지키는데 모두 쏟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님, 감사합니다. 박태규님, 감사합니다. 아, 김대호님, 우한 폐렴이 힘든다고요? 저건 독감입니다, 독감.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무숙님, 감사합니다. 분별하자. 조영기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들 후임자를 성령 받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을 임명해서 교회가 망했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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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님, 분별하자님, 감사합니다. 서민정, 감사. 신뢰님, 감사. 아, 내일 또 뭐, 내일은 날씨가 또 이상하게 온다고 하는데, 또, 이 토요일쯤에 계속 하늘에서 뭘 뿌리더니, 토요일마다 또 뭐 나오게 아직까지, 저 기상청도 싹 바꿔야 됩니다, 저거, 여러분. 기상청에서 계속 하늘에서 이상한 거 뿌려요. 제가 내일은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님, 감사. 김한철 TV님, 감사합니다. 택함받다님, 서민정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소서. 아이고, 선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택함받다님. 법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김한철님, 네. 신홍래 택함받다. 네. 이문희님, 감사합니다. 이기쁜 소리님, 감사합니다. 김대호님, 감사합니다. 청와대 우한폐렴 책임자 김원한 의사 체포 수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원한 저 여자, 저게 애비가 완전히, 뭐죠? 김원한 아버지가 뭔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 왔죠? 아, 이 대한민국 빨갱이 세력들 참. 네, 이문희님, 아이고 그러시구나. 팬인데 감사합니다. 빨리 이제 가서 저 엄마 방송 복귀해달라고 해야죠. 제갈양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갈양자님, 정광훈 목사님 도와드려도 우리가 그거를 뭐 바라서 하면 안 돼요. 뭔가 나중에 또 일이 있을 때 또 도움을 요청하겠죠. 우리는 자유통일당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네, 엄마방송 회복돼야 됩니다. 이문희님, 감사합니다. 이사람 튜브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김명자, 김명자님, 감사합니다.
광화문 애국국민을 믿으시고 윤석열 당선단은 문재인의 처단하고 단호하게 이끌어 나가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윤씨에게는 지혜로운 우파를 주변에 둬야 한다. 시어머니 같은 주대표님을 주변에 둬야 한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하죠. 그런 거는 잘하죠. 남계시롱님, 이문희님, 박상숙님,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베네셀님, 이 사람 튜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사인 필요가 너무 많아서 오전에는 좀 쉬고 오후에 이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영 언론 노조에 말려들지 말라는 이 말을 윤석열 후보는 깊이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금리가 0.25% 인상이 됐습니다. 한국은 후반기에 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 예상하면요 지금 저 문재인 정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은행 이자 막 은행 대출을 5억씩 6억씩 받아갖고 집 산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깡통 전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타격이 다음 정부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물가 전망치 크게 높이고 성장률은 낮춰 우크라 사태가 물가 상승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의 기영복님 아이고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경제고 건강 잘 챙겨 가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정래님 감사합니다. 공순래님 감사합니다. JK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은행 금리가 오르면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 모르겠네 집을 많이 산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면서 대출 받은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중산층을 다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를 폐망으로 만들어가는 저 장하성과 문재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지를 매달아 놓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 오르면 서민들 죽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만든 장하성과 문재인 이 일당들 또 한 놈 있죠 여러분. 다 정말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원래 여기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현재 기준금리를 0.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인상이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마지막 인상이 2018년 12월이었는데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 오르면요 좀 우리나라 국민들 죽어납니다. 이 빚내 가지고 집을 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대한민국 금리 분명히 오르거든요. 이 금리 오르면요, 여러분, 대출받은 서민들, 얼마나 힘들까. 저는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대출받은 사람들 빨리 집을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요. 전염병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력, 이 모든 것이 지금 반영돼서 이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0.25%. 그럼 대한민국은 1.75에서 2% 예상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사라 개사라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사라 개사라가 빨리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자. 그러면 더 좋죠. 왜? 북한의 인권에 눈 감았고. 자, 여러분, 삼족을 멸해야. 우리 선영님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서 삼족을 멸해야. 맞습니다. 경제고 맞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 쳐넣어 여적죄 값으로 사형시켜야.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 사형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USB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줬는 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 국정원에서 북한에 돈이 얼마 넘어갔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심합니다. 경제고 박상숙, 이정예 모두가 다, 남계시롱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이신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이신 대표도 지금 오산리 기도원에 3박 4일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많이 쉬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어제 고세진 박사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 잘하고 이거 부러워하지 말래.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부러워하래.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네, 주옥순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내일은 토요일이 돼가죠. 여러분,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서 저희들이 또 집회를 합니다. 자, 계속 이제 저 민주노총 정교조 그리고 이 언론 노조와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집회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 토요일 광화문 동아면세백화점 그리고 교보문고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